지금 시간은 지금 시간은 지금 시간은 9시 38분. 잡니다. 애를 재우고 아이 엄마는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고, 저는 제가 애를 재웠으니까 잠깐 짬을 내어 이렇게 또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저번에는 성별을 알았을 때 어떤 그 소회와 어떤 감회를 좀 푸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 목소리가 좀 작죠? 근데 작아도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왜냐면 저 때문에 깨면 제가 재워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시간을 더 뒤로 돌려서 태어나는 순간, 그때 어떻게 태어나게 됐고, 또 그때 감정들은 어떤 감정들이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쵸. 사실 저희는 자연분만이었어요. 제가 35이고 제 처가 저보다 많아요. 아무튼 저보다 연상인데 많지는 않고 한두 살? 이렇게 많았는데, 제가 이제 34살, 35이다 보니까 작년에 34이었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거의 노산에 걸릴까 말까 그런 나이라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튼 그 자연분만으로 예정이 됐었죠. 근데 그 예정일 한 일주일 정도를 앞두고가 실제 이제 거의 출산하게 됐는데, 보통 초산은 조금 일찍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도 예상은 했는데 예상대로 일주일 정도 앞당겨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전날 병원을 갔다가 토요일에, 그 다음에 그래서 익히 알고 있다시피 그 통증이 조금씩 이제 간격이 잦아지고 일정해질 때 병원에 전화를 하죠. 그러면은 그 통증 간격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근데 그 통증 간격이 예를 들어 한 7초 혹은 1분, 예를 들어 굉장히 좀 이게 정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찾아올 때는 병원에서 그냥 오라 그럽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한번 와달라. 그래서 저희도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게 가진통인지 아무튼 전문적인 용어는 생각이 안 나지만 아프다 그래요. 아무튼 누워있다가 아프다고, 아침부터 아프다 그래서 짐을 싸고 거의 전장으로 가는 장수의 마음으로 산부인과를 향하죠. 그쵸. 그때 향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애 낳기 전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다들 그 햄버거를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열량도 높고 또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입맛 없는 사람들한테도 햄버거는 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또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 바로 옆에 있는, 강서구 모 병원 바로 옆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에 가서 먹습니다. 195버거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그걸 먹으면서 전의를 다지고 병원에 입성을 하죠. 입성을 해서 이제 처음 하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그 내진을 합니다. 이 자궁 문이 얼마나 열렸는가를 이제 그 선생님께서 직접 그 안구로 확인을 하는데, 그게 특이하더라고요. 이 손가락을 그 쪽에 넣고 이게 몇 센치가 열렸다는 거를 그냥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손의 감각으로 그걸 아는지 약간 의문이긴 한데, 좀 아빠 입장에서. 근데 아무튼 문이 좀 덜 열렸다 그래서 좀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입원실에 대기를 하고 그러다가 계속해서 통증이 찾아오니까 한 10시간 정도 기다렸나?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 스카이캐슬을 그 입원실 안에서 지켜보고 그래서 유도분만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유도분만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유도분만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이 자궁의 수축을 촉진시켜서 아이를 아래로 조금 내리는 어떤 그런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하게 되면서 진짜 통증이 찾아옵니다. 가진통이 아니라 실제 그 출산 시의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데, 처음에 라에도 그 가진통 기간에 그 입원실에 누워있을 때, 수술 분만실에 누워있는 거죠. 혼자 누워있을 때 이 배에 초음파 어떤 그런 측정기를
착용을 하고 이게 수치가 이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 화면에 그 심장박동 나오는 것처럼 뭐 수축 정도에 따라서 이게 통증이 높아지는, 그래서 뭐 6에서 10 뭐 이런 정도로 뭐 표현이 되는데, 뭐 1, 2, 3 뭐 0부터 10 정도까지 어떤 통증 수축 정도가 표현되는데, 아무튼 그 수축 정도가 통증입니다. 근데 라이도 굉장히 그 정기적인 간격으로 가진통이 찾아왔을 때 한 9에서 10 정도가 왔을 때 굉장히 아파했어요. 막 이런 정도로 아파했는데, 그 유도분만 그 촉진제를 맞자마자 그게 이제 링거로 이제 좀 이렇게 약을 넣는 거죠. 살짝 넣는데 와, 이게 말이 없어지더라고. 그 진짜 1분도 안 지나서 막 이런 엄청난 그 거의 돌고래 옥탑을 내면서, 아니 왜 이렇게 아파? 왜 이렇게 아파? 왜 이렇게 아파? 약간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게 뭐 저는 남자니까 사실 그 통증을 모르잖아요. 그 옆에서 저는 발만 동동 구르는 약간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게 아이의 그 심박과도 연결되는 그 초음파 장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통증이 올 때마다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호흡이 잠깐 끊어지는? 근데 그게 약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아이가 그 통증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굉장히 그 아이의 그 그래프에서 뚝뚝뚝 끊기는 게 많이 이제 포착이 돼서, 이제 그 당직 선생님이 나오셔서 안 되겠다. 그때가 이제 토요일이었거든요. 토요일 밤.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유도분만을 중지를 하고 내일 이제 담당 선생님께서 오시면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을 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좀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이죠. 사실 저희는 자연분만을 생각하고 있었고, 자연분만이 제왕절개보다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조금 더 건강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제왕절개 통보를 당일에 들으니까 일단은 그 당시 산모 제 처는 바로 울음을 터뜨렸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기서 울 수는 없으니까. 근데 뭐 그래도 요즘에 기술이 많이 좋아지고 뭐 대부분 자연분만보다 그 자연분만에 비해서 제왕절개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어떤 시기니까, 좀 이런 거를 우리도 한번 해보자. 걱정하지 말고. 사실 이렇게 달래줄 수밖에 없어요. 뭐 달리 뭐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 아무튼 그때가 이제 새벽이었는데 새벽에 이 입원실로 병실을 옮기고 제왕절개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때 아무튼 그 아침 그 새벽을 기다리면서 정말 온갖 상상을 다 하게 됩니다. 이게 뭐 서약서 이런 것도 쓰고 뭐 혹여나 있을지 모를 어떤 그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뭐 그런 거 뭐 그쪽에서 뭐 동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여러 장을 받습니다. 그런 걸 하면서 사실 뭐 그런 있으리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뭐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해 주시죠. 근데 뭐 아무튼 걱정이 많이 돼요. 그 뭐 이런 거 공감하실 분들도 많겠고, 예비 아버지들께서도 분명히 공감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아무튼 그 아침이 다가와서 이제 그 수술실로 가죠. 그러면 또 이제 제왕절개는 그 가족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밖에 나와 있고, 그때 저희가 한 8시 좀 넘어서 수술을 시작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그 수술실 그러니까 그 엘리베이터 앞에, 거기는 뭐 대기실이 따로 없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앞에 그 대기하는 그 의자에 앉아 있고, 그 추운데 1월달 아이 엄마는 이제 그 들어가죠. 근데 그때 이제 뭐 서로 뭐 그런 말 했던 것 같아. 뭐 라이야 뭐 힘내라, 뭐 잘 될 거다, 좀 이따가 금방 보자, 뭐 이렇게 하고 보내고. 근데 그때 그 아이 엄마가 얼마나 그 겁이 나고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태어나서 수술 한번 받아본 적 없는 친구인데,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또 혼자서 그 과정을 겪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뭔가 조금 감정적으로 저도 격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뭐 아직 아이를 제가 키우고 아직 아이를 본 게 아니니까 한편으로는 조금 아이한테 좀 야속하기도 했어요. 왜 이렇게 왜
그 내 처를 이 친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너무 좀 마음이 아프다. 사실 그 아이보다는 제 그 처에게 어떻게 보면 더 애정이 있을 시기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야속하기도 하고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이랬는데 아무튼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조금 이렇게 왜 이렇게 아프게 하나? 엄마 그만 좀 아프게 하라. 이렇게 이런 생각, 엄마 그만 좀 아프게 해라.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무사하게만 나와서 건강하게 같이 놀러 다니자. 이런 생각들도 속으로 했던 것 같고 아무튼 그 짧은 시간 동안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8시 좀 넘어서 들어갔는데 한 20분? 한 30분 정도 있다가 울음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울음소리가 들리면 이제 그때 이제 간호사분께서 잠깐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그 통로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그 이동식 간이 침대에 아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건과 그 모자에 이렇게 쌓인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아기인데 사실 그 자연분만할 때 아이를 딱 보면 그게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이 얼굴에 묻어 있잖아요. 피도 혈액도 있을 수 있고 또 혈액도 있을 수 있고 또 다양한 분비물들이 또 이렇게 노폐물들이 또 이렇게 있으니까 굉장히 좀 막 약간 TV에서 봤을 때는 조금 거부감이 들었는데 왜냐면 제 자식이 아니니까. 근데 제왕절개를 하고 나오면 굉장히 얼굴이 뽀송뽀송합니다. 예, 옷도 바로 이렇게 갖춰 입고 나오니까 뭔가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전 그랬어요. 뭔가 아이를 딱 보자마자 가슴이 벅차오른다거나 아니면 울음을 터뜨린다거나 그런 분들이 계셨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처음 한 말이 그 간호사분도 계셨는데 와 졸기탱이다 그냥 이렇게 한마디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작고 그냥 눈을 감고 자고 있어요. 되게 평온하게 그리고 또 되게 건강하게 나왔다는 얘기를 먼저 듣고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귀엽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사실 누구를 닮았느니 이런 것들은 사실 잘 몰라요. 그땐 잘 모릅니다. 그때 아는 게 좀 특이하죠. 그때 닮은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 근데 저희 아이는 그때만 해도 그렇게 누구를 닮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단지 정말 귀여웠다 이런 생각. 아무튼 처음 실제 아빠가 되고 나서 든 생각은 정말 귀엽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아내를 제 처를 이제 보러 들어가게 되죠. 이게 아이를 보여주고 나서도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좀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그 절개를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봉합을 하고 또 진정도 시키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조금 후에 만나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저는 다시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지나 회복실로 들어가고 거기서 그 아이 엄마와 조우를 하게 되죠. 그게 정말 거기서부터가 정말 눈물겼습니다. 진짜 그거는 다음 시간에